1986년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그 끔찍함을 세상에 알린 체르노빌 참사가 일어난 해입니다. 이는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인류에 나타난 역대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요. 이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곰팡이가 인류 화성 식민지 건설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과연 이 곰팡이는 무엇이고 우리의 화성, 아니 우주 정복에 어떠한 방식으로 쓰이게 될까요?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세계사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앞당겼다고 할 만큼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은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소련의 국가 전체 예산에 맞먹는 금액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며 이것이 구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단언했었죠.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50만 명의 사람들 중 2만 5천여 명 정도가 사망하였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역시 방사능 피폭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부터 어언 5년이 지난 1991년의 어느 날, 과학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해 들어간 원자로의 벽에서 검은색 곰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 피폭이 있었던 만큼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연구진은 이 검은 곰팡이의 정체에 의구심을 품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듭되는 연구 속에서 이 곰팡이가 검은색을 내는 멜라닌 색소로 치명적인 방사선을 흡수해 자신의 생존을 위한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2020년의 7월 17일 나사의 에임즈 연구센터 닐스 에버리시 박사 연구진은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체르노빌 원전에서 채집한 곰팡이가 우주 방사선을 막을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되었죠. 실제로 화성을 식민지로 삼아 지구에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은 꽤나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중 하나이고 수성과 금성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의 행성들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한 환경을 가진 행성인데요. 덕분에 지상 탐사선을 통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지구 외의 행성에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게 하는 테라포밍의 가능성 또한 다른 행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오래전부터 우주시대의 개척자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화성 역시 아직까지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인 상황인데요. 화성은 약한 자기장 아래 대기가 태양풍에 쓸려나가 방사선이 표면에 직격으로 쏟아지고 옅어진 밀도로 인해 산소 또한 극미량만이 존재하죠. 특히 화성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은 지구의 50배에 달하며 만약 사람이 화성에 3년 동안 체류한다면 이들은 나사에서 우주비행사에게 허용한 방사능량의 평생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흙은 독성에 강한 과염수 산염으로 가득 차 있고 질소 화합물도 전무해 식물을 키우려면 증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합니다. 위에 나오는 베이루트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산 비료가 이래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모래폭풍과 더불어 화성은 대기가 옅기 때문에 영화 마션에서 묘사된 것처럼 세기가 딱히 강하지 않으면서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행성 전체를 덮을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주 진출에 있어서만큼은 화성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어 현재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화성으로의 이주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이죠. 이들의 스타쉽 발사 시스템 개발은 그 첫 단계로 화성 유입 탐사에서 끝나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아닌 우주 정복에 있어 그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버리시 박사 연구진은 체르노빌에서 채집한 검은색 곰팡이 중 클라도스포리움 스페로스페르mom이라는 종을 배양해 2018년 12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30일 동안의 시험 결과 배양 접시에서 2mm 두께로 자란 곰팡이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무려 2% 가까이 차단하는 것을 밝혀내었는데요. 연구진은 말합니다. 만약 클라도스포리움 곰팡이를 21cm 두께로 배양할 수 있다면 화성에 사는 우주인을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만약 이 곰팡이를 21cm 배양에 성공하게 된다면 화성에서도 방사능 피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며, 이는 화성 탐사와 화성의 식민지와의 큰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곰팡이가 최선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주의 방사선이 통과되지 못할 정도로 밀도 높은 물질로 화성 전체를 덮는 것보다 훨씬 현실성 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곰팡이는 기온이 훨씬 낮고 물이 없는 화성에서 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연구진은 화성 거주지의 단열벽 안에 곰팡이를 넣고 물은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얼음을 녹였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굳이 곰팡이를 배양하지 않고 체르노빌 곰팡이에서 멜라닌 색소만 추출해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존스 호킨스대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역시 체르노빌의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르만스 곰팡이에서 추출한 멜라닌을 플라스틱에 섞어 우주정거장으로 보내 우주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결론, 화성의 식민지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인 방사능의 차단에 이 검은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을 이용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이 방사능 차단이라는 분야는 향후 인류가 단순 화성뿐만 아니라 우주시대를 개척해 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분야이기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때 구소련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우주 개척과 인류의 미래를 판가름할 인류의 미래로 향하는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 방사선 피폭에 관한 부분만 해결이 되어도 꼭 화성 개척 같은 큰 목표가 아닌 좀 더 수월한 우주의 탐사나 우주복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우주 개척을 볼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정말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